나스닥 폭락,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드디어 자산시장의 변곡점이 찾아왔다. 이제부터 투자의 패러다임이 바뀐다. 금융위기를 각오해야 하나?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최근 미국 주식시장이 급격한 조정을 맞았습니다. 1월 22일 기준으로 나스닥 지수 정고점에서 15%, S&P 지수는 9% 하락한 상태입니다. 증시 하락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금리 인상과 통화 긴축 가속화 우려입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풀었던 유동성을 아직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코로나 위기가 발생했고, 연준은 과거 리먼 사태보다 무려 4배나 많은 돈을 시중에 뿌렸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위기가 2년 지난 시점에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나오니 올해부터 금리를 올리고 풀린 돈을 회수하겠다는 거죠. 많은 전문가들이 올해가 자산 투자에 있어 전환점이 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금리인데, 그 금리의 기조가 바뀌는 시기가 올해이기 때문이죠. 자산 가치는 미국 금리에 따라 결정되고, 금리 기조가 상승이냐 하락이냐에 따라 모든 자산 가치가 재배열되는 게 현실입니다. 사실 올해부터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투자자들은 이미 2018년에 연준이 급격하게 금리를 인상하면서 시장이 20% 하락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과거처럼 급격하게 금리를 인상하지는 않을 거라고 방심한 측면이 있습니다. 산타 랠리를 기대했다가 허를 찔린 셈이죠. 사상 최장기간 지속된 상승장을 꺾고 하락장을 가져올 기폭제가 무엇이 될지 궁금해했고, 많은 분들이 그 기폭제는 중국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었는데요. 그 예상을 깨고 뜻밖의 러시아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두고 미국과 러시아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전쟁 우려까지 나오면서 반등을 기다리던 증시에 찬물을 끼얹었던 거죠. 이제 자산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게 될까요? 미국 증시는 이제 하락세로 돌아서게 될까요? 아니면 15% 선에서 조정을 끝내고 반등하게 될까요? 시장이 반등하려면 급격한 긴축에 대한 우려가 가라앉거나 시장을 끌어올릴 이벤트가 있어야 하는데요. 이번 주에 어떤 이벤트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한국 시간으로 수요일 새벽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 다음 날인 목요일에는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고, 금요일에는 애플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이 세 기업은 올해 모두 어닝 서프라이즈를 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평상시 같으면 큰 호재로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문제는 이미 시장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기대에 못 미친다면 오히려 큰 악재로 둔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목요일 새벽 4시에는 모두의 이목이 쏠린 FOMC 회의가 열립니다. 만약 이 회의에서 또다시 긴축을 가속화하겠다는 발언이 나오면 주식시장은 더 깊은 하락세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알려진 대로 올해 3번에서 4번의 금리 인상을 실시하겠다는 평이한 발언이 나오면 증시가 반등할 가능성이 높겠죠. 주식 투자자들에게는 이번 주가 정말로 크리티컬한 한 주가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해야 할까요? 투자 기간에 따라 세 부류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 10년 이상을 보는 장기 투자자. 아무 대응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기 침체가 아닌 상황에서 나온 급격한 증시 하락은 아무리 길어도 1년 안에는 회복되어 왔습니다. 10년을 보는 투자자라면 걱정할 필요도 없고 대응할 필요도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4개의 장투 계좌를 갖고 있는데요. 아무 대응도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둘째, 5년 정도의 중기 투자자. 마찬가지로 걱정하거나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1, 2년 안의 단기 투자자. 이분들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수금이 있는 분들과 없는 분들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수금이 있는 경우. 예수금을 어느 정도까지 준비할 것인지는 투자 성향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한 10%는 만들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에서 장기적으로 성공하려면 최악의 경우도 대비해야 하니까요.
설사 그 가능성이 1%라고 해도 말이죠. 우량주나 지수 ETF를 보유하고 있다면 현금 비중이 20에서 30%라고 해도 괜찮겠지만 레버리지 주식을 갖고 있다면 예수금을 최소한 50%는 확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둘째, 예수금이 없는 경우. 지금 굉장히 불안하고 손실도 커져 있는 상태일 텐데요. 저 같으면 이번 주에 무조건 부분 매도할 것 같습니다. 반등이 크게 나오면 예수금을 50%는 만들어 놓을 것 같고요. 한두 달 안에 주식시장이 안정을 찾으면 다행이겠지만 여기서 더 크게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자산시장의 변곡점이라서 누구도 자신 있게 단기적인 방향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일부 매도해서 예수금을 만들어 놓고 그 후 걱정하던 대로 정말로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하면 그때 가서 그 예수금으로 추가적인 기회를 노리면 됩니다. 만약 부분 매도했는데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만들어둔 예수금으로 나스닥이 전고점에서 마이너스 20%를 찍을 때 추가 매수를 할 것 같습니다. 이미 20% 하락했기 때문에 추가 하락보다는 반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반등하면 추가 매수했던 금액은 팔고 또 예수금으로 만들어 놓아야겠죠. 통상적으로 주식시장이 20% 하락하는 일은 매우 드물고 그 사이에도 계속 떨어지기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등할 때마다 예수금을 조금씩 늘려갈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가 난 주식을 파는 건 괴롭겠지만 전부 파는 것은 아니므로 향후 투자를 기약하면서 일부 후퇴하는 거죠. 네, 오늘 들려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지지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알람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지식퀸의 새 영상이 올라오면 제일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